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최종 결정을 위한 논의, 평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2달 동안 헌재 탄핵 심판에서 국회와 대통령을 대표해 첨예하게 대립했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 그리고 국회 측 소추위원인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헌재에서 1월 초부터 재판을 시작해서 어제까지 17번째 재판을 했죠. 네. 거의 매번 나가셨겠어요? 네, 두 분?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셨죠. 이제 헌재 재판관 회의 이제 평의만 남겨놓은 그런 상태고 앞으로 이제 재판장에 가실 일은 이제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국회 소추위원이신 손금주 의원께서 이 헌재 재판을 마친 소회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쉼없이 변론을 진행해준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예.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 그 최고법원의 위상에 걸맞게 재판 과정이 좀 더 품위 있고 품격 있는 변론이 오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대리인단이신 손범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변호사들이야 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재판관님께서 시간을 많이 주셔도 변호사라는 거는 좀 더 변론하고 싶은 게 변호사의 본능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그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잘못 알려진 이른바 김수현 녹음 파일에 대한 공개 검증도 안 됐었고 예. 또 그 고영태 증인 본인도 지금 못 불렀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또 국회 의결 절차의 부적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신의도 좀 더했으면 하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좀 아쉬움은요. 네, 네. 대통령이 이제 헌재 나올 걸로 이렇게 이제 한때는 예상이 됐었고 대리인단도 헌재 출석해서 발언을 할 것을 권유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많이 만나셨죠? 예, 예. 예. 몇 번 정도 만나셨는지는 제가 이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대통령님을 만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만났냐 이런 게 그 변호사 윤리상 적절하지는 않은데 예. 하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어떤 변호사는 한 번밖에 못 뵌 변호사도 있고 예. 어떤 변호사는 정말 몇 번인지 제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뵌 변호사도 있고 예. 또 어떤 변호사는 또 뵙기도 뵙고 전화도 글쎄요. 한 예. 변호사도 있고 어떤 분은 뵙기는 뵀는데 전화는 못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네. 근데 왜 출석을 안 하신 걸로 보십니까? 출석 안 하신 이유. 건의한 건 맞습니까? 저는 이제 출석을 하시는 게 좋다고 건의하는 네. 편이었는데요. 이제 출석을 안 하시게 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어떻게 됐더라도 현직 대통령인데 그 국회란다 이 소추위원들 변호사들한테 이런 어떤 추궁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보도되면 대한민국의 국익에 하등 좋을 것은 없다. 나쁘게 작용하지 좋게 작용하겠냐라는 이런 염려가 제일 크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법률적으로 볼 때도 9분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이제 완전하고 헌법에 맞는 것인데 8분으로 된 상태에서 나가시는 것은 법적인 흠결, 절차적인 흠결을 그냥 온몸으로 그냥 합리화한다 할까요? 그냥 추인한다 할까 이런 문제도 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측의 그 건의를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떤 걸 건의하셨나요? 출석할 것을 건의하셨나요? 저는 그랬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출석하셔서 저는 좀 정치적인 측면을 중시했습니다. 법률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으로 볼 때 그냥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국민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득이 많을 거다. 실보다는 그렇게 이제 건의를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쪽에서 이제 건의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니까 당 쪽을 대비해 보시고 이제 안 나오시는 걸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하고 여러 번 만난 측에 속한 변호사십니까? 네. 예, 그렇군요.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 불출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안 나오셨고 또 예. 특검 단계에서도 나오신다고 했다가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나오셔서 국민들께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진실을 맞닥뜨리는 것을 좀 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고 또 이동욱 변호사를 통해 대신 읽은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예. 여전히 대통령께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예. 전혀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관리 잘못만 말씀을 하시는 그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을 쓰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측 저 변호인이 전부 몇 명입니까? 한 20명 가까이 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뭐 18명 정도 네, 나오셔서 네, 15명이 발언하셨는데 그동안에 한 발언들이 상당히 그 파장이 있었던 발언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재판관을 향해서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냐 이렇게 발언해서 파장일기도 했었는데 그 대리인단들끼리 이렇게 조율한 겁니까? 전략적으로 좀 약간 센 발언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전략적인 판단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돌발적인 내용입니까? 맨 처음에 사전에 예. 뭐 이런 말을 하자, 뭐 이렇게 사전에 그렇게 서로 교감이 됐던 발언은 아니고요. 예. 예. 근데 나중에 듣고 나니까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아, 다 같이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예. 그 아스팔트에 피로 물들 것이다라는 말은 상당히 그 불복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께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은 철회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별다른 그 비판을 뭐 언론이 안 하더니 이 변호사가 이렇게 아스팔트가 피로 묻을 것이다 하니까 대단히 그냥 막 비판하거든요. 예. 똑같은 관점이고요. 똑같이 상대적인 거라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런 말을 왜 했냐면 굳이 어떤 한쪽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또는 기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은 예. 이렇게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게 된다. 그런데 예. 각하라고 해서 이 잘못을 국회에게 책임을 추궁하면 예. 예. 국민이 편안하다 뭐 이런 뜻으로 자기 자신의 그 각하 변론을 예. 극단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예, 그렇게 예. 된 것 같습니다. 손범규 변호사께서는 이제 각하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니까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하시고요. 네. 이런 좀 그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일단 하십니까? 예.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은 저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밖에서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과 그 신성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대리인 변호사로서 하는 발언은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예. 예.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를 억압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각하 또 기각 인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인용되거나 기각하는 겁니다. 예. 예.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것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하라는 것은 지금 지나치게 법리와 상관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예. 그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이렇게 어필하다가 예.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각하 변론을 하면서 의뢰인을 위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던 중에 나온 이야기하고 예.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또는 대통령이 되실지도 모르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분이 국민 앞에다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거는 중량감이 훨씬 다르거든요. 예. 근데 이걸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탄핵이 기각되면 우리는 혁명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 대단히 이 헌정 질서를 위험하게 하는 예. 예. 이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참 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요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잘못하신 말씀이세요. 예. 그 정치적인 부분은 조금 뒤로 하고 저희가 예. 헌재 재판정에 좀 집중을 해보면 사실 김평우 변호사가 수위 높은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추후에 다 같이 공감하는 입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바로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뭐 네. 태극기 퍼포먼스라든지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됐던 발언들에 대해서도 대리인단이 공통적으로 공감했던 부분입니까? 그 태극기 퍼포먼스는 그거는 그 뭐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 어떤 한 국민이 예. 서석구 변호사를 보더니 그 사진 좀 찍어달라, 사진 좀 찍게 같이 사진 좀 찍게 포즈 좀 취해달라 태극기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태극기를 꺼냈는데 언론에서 막 찍어가지고 그거를 일부 언론이 이 법정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매도한 것이지 예. 그게 무슨 정말 기획된 의도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기획된 의도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법정에서 예, 그런 자세를 취한 것 자체가 잘못인 거죠. 예, 예. 아니, 법정에 재판장님이 태극기를 가지고 아셨다면 법관이 계신다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법관이 오시지도 않은 그냥 충분히 자유로운 오해받을 분위기였거든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적절하지 자, 지금 않았습니다. 조금 좀 그 앞부분에 좀 주변적인 얘기들을 네. 좀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네. 이제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쉽게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표현을 좀 쉽게 네. 해주시고 네. 시간은 좀 압축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대통령 즉 대리인단 입장에서 말이죠. 네. 대통령이 이 파면 네. 탄핵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좀 쉽게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뭐 표현하시겠습니까? 아, 네네. 사전에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 관추해 보면 사전에 기획되었던 어떤 폭로 세력에 의해서 기획된 폭로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거기에 연달아서 특검의 조사가 개시되면서 또 피의 사실을 막 언론에 공표하는 이런 브리핑, 피의 사실 공표를 브리핑 형태로 막 해나가면서 언론을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갔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81일 동안 큰 변론을 해보고 심의를 해봐도 나온 결론이라는 거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그 사람 최순실 주변에 뭐 차은택이니 고영태니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일탈하고 잘못되고 돈을 벌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던 사람들이다. 예. 그게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모했으며 어떻게 지시를 했으면 뭐가 잘못됐길래 대통령직을 내놔야 되느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면되거나 탄핵되거나 이런 거는 정말로 이거는 안 되고 이것은 정권을 한번 뺏어보려고 선거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정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탄핵 국면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거꾸로 들여가지고 정권을 한번 뺏어보려다가 지금 미수에 그쳐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파면돼야 한다 이런 이제 입장 아니겠습니까? 좀 쉽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그리고 검찰 특검이 예. 수사했던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탄핵이 안 된다면. 예. 지금 우리 손병규 변호사님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겁니다만 검사도 공모관계를 인정해서 기소를 했고 특검은 좀 더 세부적으로 사실관계를 들춰서 추가적인 기소를 했습니다. 예. 언론도 인정을 하고 국민들도 현재 70% 이상이 사실 초기 탄핵 당시에는 95% 가까이였습니다. 예. 75% 이상이 인정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됐다,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있고 예. 또 고영태나 이런 무리들이 실상 의도가 어땠다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입니다. 예. 최순실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 국정농단이 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더럽혀졌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실감을 받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본다면 빨리 이 탄핵 정국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래야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서 지금의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서 국가가 정상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핵심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짧게 네.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사건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인데요. 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이것도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또 이제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국회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대통령과 예. 또 비선 실세가 그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사실상 강취한 사건입니다. 민주적 시장경제 질서,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수호하려고 하는 그 질서를 훼손하고 또 기본적으로 개개 기업의 그 기업인들의 기본권도 침해한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오려고 했던 우리 국민이 지켜왔던 헌법 질서를 완전히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보는 겁니다. 예. 예. 이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도 신임을 거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손봉규 변호사님은 예, 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의 이 모금 이것은 그 정부가 대통령이 이 중국과의 문화 교류 등등을 예. 과거부터 진행돼 왔던 국정 기조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고 예. 그리고 전경련이 거기에 실무 책임과 기획을 맡아가지고 모금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19개 대기업이 거기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자기들이 정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정관에 의해서 그 재단의 주인이 된 상태로 이렇게 돼서 이제 출발을 한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그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예. 또는 재단이 설립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또는 설립되고 나서 그 재단을 통해서 사익을 도모하겠다, 예, 예.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예. 여러 사람들의 최순실, 뭐 고영태, 뭐 창은택 등등의 일탈 행위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예, 대통령께서 알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예. 공모 가공한 일이 예. 전혀 예. 없고 거기에 이게 알겠습니다.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예, 시간을- 탄핵 사유로 예. 삼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 뭐 가장 이제 궁금한 내용이 네. 될 텐데 말이죠. 3월 13일까지 지금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예측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희는 맡기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도 엄격하게 심리를 하고 있고 평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들의 총이 이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적 기본 질서 속에서 부당한 권력을 내려앉힐 수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다만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 제가 보기에는 꼭 3월 13일 날 이전까지 결론이 나올 것이다. 예. 그렇게 장담은 아무도 못 하고요. 예. 이제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님께서 평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선고일이 연기될 수도 있고 또는 평의 불성립, 그래서 평의가 더 이상 안 된다. 9명이 아니기 때문에 평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예. 이제 9명이 될 때까지 중단하겠다. 이런 뭐 결정 나올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심리를 지금 이제 평의를 해보니까 결론이 아직 내기에 좀 이르다. 네. 좀 더 변론 기일을 더 열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한 예. 번씩 네.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9명 구성을 말씀하시는데 예. 그 기관의 구성이 9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개별 재판에서 9명이 모두 평의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대법원도 전원 합의체가 있습니다. 그럼 전원 합의체에 대법관 14명이 모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2만 이상만 참여하면 전원 합의체의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예. 현재도 7명 이상이면 됩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에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예. 대법원의 구성 거기에 대해서 헌법은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법원장을 둔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로 예. 임명한다. 이 제목만 있고 예. 대법관이 몇 명이어야 되는지, 예. 대법관이 몇 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 신북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알겠습니다. 전혀 다르다는 예.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예. 자, 어쨌든 그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판 여부에 선고. 대해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네.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고가 나온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승복하실 대해서 것이냐라는 저는요 법리를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변호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냐면 예. 지금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8명으로 하면 예. 이거는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의해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451조 1항 예. 1호에 의해서 이 재판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변호사로서 드리는 것이지 예. 승복한다 안 한다 말을 제가 이 정치적인 이런 말을 잘못하면 또 뭐 불복을 선동하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예. 아주 그건 그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법리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재심 말씀을 좀 대통령의,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입장도 일치하는 겁니까? 그걸 그렇게 제가 일개 변호사가 변론하는 내용을 대통령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재심 규정은 승복 아마 여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독자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결정에 대해서 승복해야 됩니다. 더 이상 분열과 갈등에 우리나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포용하고 화합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복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각하가 돼야 됩니다. 각하되면 국민들이 예, 예.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동 예, 승복이에요. 뭐 그거. 지금 17번 재판,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참석한 양쪽의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측 소추위원 두 분 모시고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을 조금 이렇게 네. 안배하느라고 약간 진행이 조금 딱딱했던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 그리고 국회 측 소추위원인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